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령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이 오늘 오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떻게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또, 어떤 차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고 있으면 또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갔을 때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때가 13시 50분 정도? 13시 50분.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무슨 뉴스가 딱 났으면 그게 시작이겠죠. 그래서 그때 13시 50분 정도로 자, 돌아가 봅니다. 13시 50분. 자, 보시면 11시 40분에 보령제약 카나버 페리브와 항암제 사업의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뉴스에도 카나버에게 매출이 늘어난다고 얘기 있었는데요. 밑에도 그런 얘기 있죠. 신약 카나버 패밀리와 항암제 품목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예, 이렇게 뭐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11시 40분에 뉴스가 났을 때, 11시 40분에 뉴스가 났을 때를 한번 봅시다. 11시 40분. 11시 40분에 뉴스가 났을 때를 보면 11시 40분 얘기네요. 자, 그 뉴스가 났을 때 차트에 반응이 있나요? 반응이 없습니다. 개미들 그런 뉴스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승했던 13시 52분에는 예, 그냥 주가가 오르니까 주가가 올랐어요라고 그냥 뒤에 후속 기사만 놓은 게 전부입니다. 54분 그리고 56분 그다음에 56분에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뉴스가 나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시 00에 자, 보령제약 52주 신고가 갱신 카나브 패밀리와 항암제 사업의 성장해서 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뉴스가 11시 40분에 났을 때도 아무 힘도 못 썼다. 따라서 그 뉴스 때문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이게 뭔가 모순이죠. 안 맞죠? 따라서 14시 00에 나온 뉴스는 주가가 오르니까 저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유를 붙여준 거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내리면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트럼프 꼬장들 때문에 주가 하락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락하면 그런 뉴스를 가져다 붙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게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뉴스 때문에 상승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9,452억인데 이것은 뉴스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뉴스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방금 인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을 마감했는데 쭉 위로 밀어 올려 보면 보세요. 이게 특징주 항암제 매출 폭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뉴스를 가져다 붙인 것에 불과하고 누군가가 매수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힌트 여기 있네요. 보령제약 기간 5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거 제가 좀 이따 결론을 뽑아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뉴스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장 마실 때까지 딱 내려가 보면 자 17시 47분에 보령제약 용각산이 코로나 잡는다 오드를 강세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용각산 얘기 있었나요? 오드 강세라는 용각산 때문에 갔다는 게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용각산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용각산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1월 7일날 있습니다. 1월 7일날 1월 7일날 용각산 9시 32분에 뉴스가 있는데 자 1월 7일날 한번 가보겠습니다. 1월 7일 1월 7일로 뉴스를 가보면 이 날짜입니다. 1월 7일 1월 7일 이 날짜입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온 시간이 네, 9시 32분입니다. 9시 32분. 1월 7일 9시 32분. 1월 7일 9시 32분. 어딥니까, 여러분? 9시 32분. 36분? 32분.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9시 32분 42초잖아요. 42초. 42초까지 한번 해볼까요? 32분 42초. 32분 42초. 32분? 제가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용각선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주가는, 제로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유를 갖춰다 붙여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간이 5일 동안 매수했다, 이런 얘기 있었죠? 예, 2시 35분에 기간 월 연속 순매수 이렇게 뉴스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을 내드리면
이 주가는 용각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뭐 카모시기 이 약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내일도 주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트릭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제 주가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뉴스도 심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령지역 용각산이 코로나 잡는다 오더를 강세돼 있죠. 이 5시 47분이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 외 거래를 마지막까지 보기 위한 사람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6시 넘어서 노는 게 아니라 6시 넘으면은 오늘 그냥 다 퇴근해 버릴 거잖아요. 그부터 문 닫아 버리잖아요. 개개인들이. 그래서 6시 전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봐라 이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내일은 오르게 되면 용각산이 코로나 잡는다 이 얘기 때문에 오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용각산이 여러분 코로나를 잡는다 안 잡는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의학적으로 뭐 비전문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각산은 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뭐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폐에다 침투하고 이 균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각산이 코로나를 잡는다 치면요, 코로나가 목에 머물러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목 있죠? 목이나 입안에 머물러 있을 때 코로나가,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때, 균이 머물러 있을 때 용각산을 먹으면 그 소독 어느 정도는 되겠죠. 뭐 99.99가 될지 80%가 될지 6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 정도 차이지 용각산 가지고 치료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착각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목에 들어와 가지고 그 균이, 목에 머물던 균이 이틀 3일 지나면 폐로 가잖아요. 폐로 가는데 폐로 가기 전까지는 통해도,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먹히는 약이 있고 뒤에 쓰는 약이 있고, 그래서 경증 환자에 쓰는 약이 있고 폐까지 진출했을 때 쓰는 약이 있고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보령제약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9천 몇백 원이 되니까 개인이 끌어올릴 거야 아닐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기관이 끌어올리는 거하고 올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 구조에서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자, 기관들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들이 바글바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분율도 빵빵하죠. 빵빵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뉴스에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령제약 35,000원 목표가 나오자 상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000원 목표가 나오자 상한가. 밑에 보세요. IBK에서 연구원이 어쩌고저쩌고 35,000원을 제시했더니 상한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목표가 35,000원 이 제시한 데가 오늘 장중에 있었나요? 어디 있었나요? 그렇게 막 눈에 띄게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짝꿍이 안 맞게끔 자기네들이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의미입니다. 35,000원까지 올라가자 해서 개미들한테 타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현재 주가가 완벽한 신고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신고가입니다. 완벽한 신고가에 느닷없이 상한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간이 부은 정도로 기관들이 이제 뭔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희망을 한번 품어보는 것은, 기관들은 스타일이 여러분 올리다가 손을 떼버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올릴 때 무섭게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영진약품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로. 자, 박스권 돌파하면서 캔들 하나 딱 나오겠죠. 자, 하나 나올 겁니다. 예, 고점이 30% 상한가 찍은 캔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뭐 보령은 상을 마감했습니다만, 자, 여기 딱 가로선, 세로선 가로선 끊어놓고 보면 어딥니까 여러분? 완벽한 신고가. 여기 빼고요. 좀 아쉽죠. 어쨌거나 몇 년치 신고가입니까? 이거부터 2006년부터 10년, 11년, 12년까지 신고가죠. 그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여기 딱 있다가, 자, 지우고, 자, 살랑시입니다. 아닌 것 같죠? 살랑시죠? 그리고 열기 걸릴 겁니다. 열기 걸렸습니다, 그때. 예, 이때 열기 걸립니다. 뽑아놓고는 열기 걸리고 단일가 걸렸다가 그냥 쏴버립니다. 열기 풀리면서 거래량 보이시죠? 열기 풀리면서 그냥 쏴버립니다. 여기 4,900원 정도죠? 4,900원 정도. 요렇게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무섭게 싹 달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한가 보셨죠? 상한가였고 3일 쉬었다가 또 고점 올라갔다가 일기 걸려가서 3일 놀다가 풀리자마자 음봉에, 원래 이거 여러분 우리 공략하는 방법이 우리 제 이론이 있습니다. 음봉에 공략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싹 아닌 것처럼 마다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령제약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면 아까 요것처럼 영진약품처럼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이 종목에는 기간이 좀 많이 손을 댄 것 같다, 이런 게 제 분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보령제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던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회사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잡고 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 보세요. 매출도 4,200, 4,600, 5,200, 5,600 늘어나죠. 그죠? 영업이익도 10억, 250억, 390억, 470억 늘어나죠. 자, 회사가 성장하니까 주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령이 이렇게 상한가 가기 전부터 예전에 제가 요 밑에서 분석할 때 이런 차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예,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작년에 좀 어려웠고 좀 나아졌는데,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매출이 계속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CS 베어링 한번 볼까요? CS 베어링이 상장했을 때도 제가 이때 분석해드렸고 이때도 분석해드렸는데요. 이때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500억, 600억, 1000억, 예, 조금 더 주춤했는데, 그죠? 영업이익도 잠깐 주춤했고 늘어났고, 그리고 이 베어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산업체, 자동화 기계, 이 막 산업 기계에 대부분 들어가는 게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는 산업, 이런 걸 이제 그 공략하자. 그리고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느는 것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비아담 보세요. 자, 가비아담 보시면 1100억, 1200억, 1400억 늘죠. 영업이익도 1200억, 1800억, 230억 늘죠.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밑에 있죠. 이게 만약에 상한가를 친다면 저것 때문에 아, 차트 괜찮았네요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령제약은 그 뭐 희망으로만 먹고 살고 임상 2상 들어갔니 3상 들어갔니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것하고 실제로 회사를 제대로 영위를 하면서 제약주의인과는 또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늘 보령제약이 상한가 간 것은, 제가 잡고 늘어지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아쉽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솔직히 이게 내일 하락할지 상승할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도 보다시피 세력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였잖아요. 뭐 뉴스 때문에 움직인 것도 아니고 실적 발표 때문에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유는 뒤에 나왔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제가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기관들이 손을 댔고 기관들이 여러 팀이 손을 댔다면 작정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까 예, 영진약품처럼 올라서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략해야 된다면 무리하게는 뭐 들어가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주가는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저점 자리를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내일부터 오를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들이대기보다는 지금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하락하면 버티거나 더 사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까 전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영진약품.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열기에 걸려고 올라가다가 내가 샀다 하더라도 하락하면 버티든지 밑에서 더 사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지만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샀는데 떨어지면 바로 손절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샀을 때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분석을 해놓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이제 공략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령제약 보니까 아, 저게 저런 베이스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또 우리 제 채널에 대해서 또 퀄리티가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해되시는 부분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다른 차트에도 다른 종목에도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강좌도 좀 귀한 강좌다 생각하고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나 뭐 구독이나 뭐 또 지인들한테 추천이나 좀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매수 신호는 아니고 제 채널은 주식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용도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몰빵해가지고 니 때문에 뭐 손해봤다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항상 내가 매수하는 순간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면서 조심스러운 매매하시고 또 매매하시면 수익들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